자, 캐드 고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도면은 자율연습 도면 14-1번이 되겠고요. 기초편에 속하는 도면입니다. 제가 이 도면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 다른 나라의 국계에 대해서 무지한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가로 대 세로 비율이 2대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국,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 대영 제국이라고 하나요? 그레이트 브리턴의 약자로 GB라는 말을 되게 국기 이름으로, 아니 국가 이름으로 많이 쓰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스코틀랜드 파란색,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의 국기 이렇게 X표가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냥 잉글랜드 십자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면 그냥 잉글랜드, 런던이 속해 있는 그 지역만 생각하는데,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여긴 지금 북아일랜드 국기가 없긴 없습니다만, 이렇게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 네 가지 지역을 영국의 구성국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일스만 흔히 저 그 예전에 SK 와이번스라는 야구단이 있었잖아요. 그 비룡, 날아다니는 용, 와이번스로만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국기를 합친 게 바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나이티드 킹덤, 그냥 GB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따로 그 피파에서 주최하는 월드컵에, 축구 월드컵에 나올 때 잉글랜드 따로, 스코틀랜드 따로, 웨일스 따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재밌었던 건 북아일랜드 국기를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세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표준 그 가로 세로 비율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 그 국기 개양대에 이 국기를 개양을 할 때, 그러니까 걸어 둘 때요, 보통 이 720mm, 그러니까 72cm짜리를 많이 사용한다고들 합니다. 어쨌든 비율은 3대2로 가로 대 세로를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물론 이게 14-2번이니까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국 국기는 이 해양 산업이 발달했다고 해야 되나요? 옛날부터 이렇게 바다를 많이 누비고 다니던 스페인 말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깃발을 막 이렇게 흘려서 보내야 되니까, 또는 바람에 흔들리는 걸 잘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로 비율이 좀 길었대요. 그래서 가로가 2, 세로가 1. 그래서 길이가 720, 360, 이걸 약분하면 정말로 2대1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들도 그 IOC, 그러니까 올림픽을 주최하는 그런 단체에서 국기를 내걸고 입장식이나 폐막식을 할 때에는 2대1이 아닌 또 3대2 가로 대 세로 비율을 또 지켜서 그 국기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자, 아까 보셨던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전체를 통합해서 나타내는 전체 국기는 영국 국기로서 2대1 비율을 사용한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왠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 뭐 국기는 알겠는데 뭐 이거 미러 명령어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고요. 옵셋 명령어를 쓰면 또 이걸 쉽게 잉글랜드를 구성하는 이 빨간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색깔은 캐드에서 정한 색, 이 도면에서 제가 제안 드리는 색, 빨간과 그냥 파랑만 쓰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 점선은 초록색으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이 점선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록색으로 변경해서 우리 LT 명령어에서 센터는 없으니까 대시드만 잘 가져오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문제는 이 부분. 파란색은 전부 하나 만들어 가지고 4분의 1 지역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서 미러시키면 금방 끝날 텐데, 제가 잘 보니까 이건 어레이도 안 되고요. 기하학적 중심으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칸을 세보면 총 6칸의 줄이 나오는데, 이게 대각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이렇게 옵셋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첫 번째 칸에 이 빨간색 마크, 그러니까 북아일랜드의 이 유니언 잭이 보이는데, 유니언 잭이 이거 전체를 말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아래 거를 보시면 상하 대칭일 것 같지만 사실은 왼쪽 끝점에서 세 번째에서 이 빨간색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러 명령을 쓰고 나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 우리 해치 명령어, 객체 속을 채우는 그런 또 편집 명령어, 또 그리기 명령어도 같이 배우셨으니까
이 해치를 솔리드로 빨강색으로 만들고 나서 이 영역을 새롭게 지정하거나 편집하는 방법까지 같이 이번에 자율연습도면 14-1번 영국 국기를 통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1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REC 명령으로 기준선을 하나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간 척 하면서 가로 720, 탭 360 하고 엔터 빵 누르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2대1 비율입니다. 익숙하지 않죠? 네. 우리나라 국기는 항상 3대2만 쓰는데 이게 또 ISO에서도 정했고 UN에서도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5대3 비율도 있고 51대 49인가요? 그런 비율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어쨌든 영국 국기는 2대1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대각선을 먼저 그려도 되고요. 이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 부분, 이 빨간 부분을 먼저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X라인을 쓰셔도 되고 어차피 라인으로 구성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학적 중심을 지나서 중간점에서 중간점을 하나 만드시고 또 여기도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렇게 세로 만드시면 위로 36, 아래로 36, 여기도 또 36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카피 명령을 쓰셔도 되지만 선택하셔서 옵셋 엔터 36 엔터. 그래서 위로 그 다음에 또 중심선 클릭하고 아래로 그리고 세로 수직선 클릭해서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 빨강색을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솔리드를 가장 늦게 칠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각선이 쭉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트림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해치 솔리드로 칠해져 있으면 여기가 잘라지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불필요한 부분을 여기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트림 명령으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런 식으로 쭉 한 방에도 지울 수도 있고 불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도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얀색의 여백이 바깥쪽으로 더 필요한데 24만큼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완성해 두면 그건 미러 명령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시고 옵셋 명령 24 위로 띄우고 이것도 띄우고 그리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트림 명령어로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자, 이만큼 선택해서 미러 명령어를 2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하학적 중심까지 하나, 그 다음에 또 2개 선택하시고 여기 선택이 안 됐네요. 미러 명령어로 상하 대칭이니까 좌우로 대칭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솔리드를 칠하셔도 될 것 같지만 여기 대각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L 명령어로 PL을 쓰셔도 되는데 어차피 하나의 선으로만 일단 참조선을 그릴 거라면 L이나 XL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점에서 끝점까지 일단 하나 만들어 두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제가 왼쪽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성시키고 미러해서 편집을 할 예정인데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요. 트림 명령어로 지금 이 부분 여기 잘라줘야 되고 이렇게 잘라주면 일단 뭔가 한 듯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이 과연 몇씩 옵셋이 되는가. 총 여기를 보시면 이걸 이제 경사치수, 정렬치수라고 하는데 여기 끝점에서 끝점까지의 실제 수직 거리가 72로 되어 있고 이 칸을 세어보면 6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계산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72 나누기 6칸 하면 각각의 한 칸은 12로 구성된다. 즉 12씩 옵셋하면 되는구나. 그걸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옵셋 명령어로 이게 기준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3칸씩 옵셋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는 72가 아니고 12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 하고 자, 아래쪽 그리고 만들어진 거 가지고 또 한번 클릭하고 아래쪽 만들어진 거 클릭해서 아래쪽. 그래서 이 중심선이 여기 끝점에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 대각선이요. 자, 또 다시 이 대각선을 선택해서 위에 이렇게 배치해도 되겠죠. 또는 이제 난 좀 하니까 이 대각선을 놔두고 이 대각선을 사이에 두고 미러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해서 끝점에서 이쪽 끝점으로 하셔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트 명령으로 끝에서 끝까지 재보면 정확히 72가 나오는지 최종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불필요한 부분은 날려줘야 되겠죠. 자, 트림 명령으로 이 부분 이렇게 날리고 여기 또 이렇게 간단하게 날리고요. 이쪽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날리고 자, 이것도 지워주시고
나면 일단 기본적인 게 비슷하게 완성이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ET 명령어는 우리가 직접 하나씩 클릭한 적도 있는데 트림과 ET는 서로 사촌관계, 그러나 반대의 결과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ET 명령어 extend 입력하시고 여기 세 개가 이쪽에 갖다 붙을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도록 올가미로 선택을 해주시면 금방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LT 명령어 입력해서 점선만 쓰이니까요. 로드, 클릭, D, 여기 대시트까지 더블 클릭해서 이걸 한 방에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확인 버튼 누르시고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빨간색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잘 봐주세요. 이거를 이제 저희 신구대학교에서는 2학기 중급편에 해당하는 강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때 어떤 거 위주로 명령어들을 또 저희가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도 같이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참조선으로 녹색, 초록색의 점선으로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시고 자, 특성 도우막대가 있다면 초록색의 자, 대시드로 바꾸면 이건 축척이 선종류 축척이 1이지만 이 객체의 크기 자체가 크겠고 이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종류 축척이 1일 때에도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매치 프로퍼티 명령어 MM이나 MA로 하셔가지고 어디를 하시면 좋을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대각선은 지금 보면 실선, 그러니까 빨간색의 외곽선은 솔리드로 확인할 건데 빨간 선의 외곽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파란색이 만나는 부분도 사실상 실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에 걸 변경했는데 여기 변경하시고 다시 한번 이거 선택하셔서 빨간색이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시작하죠. 두 번째 칸.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실선이 되어야 되고, 이거 괜히 바꿨네요. 여기도 실선이 되어야 되고, 파란색이 만나는, 솔리드가 만나는 부분도 실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제가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여기 두 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세 번째 선은, 자,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이 세 번째 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잘 보시면, 선이 총 7개인데, 점선으로 표현되는 건 사실상 3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실제로도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7개 중에 6칸을 이루고 있으니까 선은 7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선은 3개, 실선은 4개다. 그렇게 맞게 하셨는지 최종 확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또 이 솔리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잘 잡으시면 되겠는데 여기 이 오른쪽 아래 끝점으로부터 두 번째 선 그리고 이 실선 사이에 있는 곳은 다 솔리드로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H 스페이스바 그리고 스페이스바에서 여기를 땅 때려주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패턴이 A, B, C, D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앵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새 파일을 켜셨다면요. 그래서 점점점 아이콘 누르시고 솔리드는 항상 앞쪽에 단색, 하나의 색으로 채우는 거니까 A, B, C, D 순에서도 가장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더블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이게 빨간색이면 되니까 중심 부분에 가서 클릭하시고 여기에 색깔을 빨간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미러시키면 좋을 텐데 그 전에 어차피 여기는 이쪽은 파란색이 전부 이렇게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차열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H 스페이스바 점 선택 하나, 둘 하시고 스페이스바 두 번 땅.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 H 해치 명령할 때 개별 해치 작성을 저는 체크 해제를 권장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로 선택이 되실 거고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각각 선택이 되니까 편집상이 약간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시고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일단 저는 하나로 선택되니까 이걸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만큼만 선택하셔가지고 미러 명령으로 일단 좌우 대칭할 거니까 대칭선을 이쪽 중간점에서 아래쪽 중간점으로 정하는 거죠. 물론 기하학적 중심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러를 하다 보면 이게 그리기 순서가 나중이기 때문에 위로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팁으로 알려드렸던 그 명령어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 그리기 순서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아래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자, 기왕 하는 거 단축 명령어로 선택하시고 DR 스페이스바 2번 땅땅 누르면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DR 명령어 적용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이만큼 또 선택하시고 4개 걸렸나요? 여기가 겹쳐 있긴 하겠군요. 어쨌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걸치기보단 윈도우가 선택하시는데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여기에 하나 선이 있네요. 이거는 그냥 겹치니까 지우죠. 다시 한번 윈도우, 이쪽에서도 윈도우 이렇게해서 MI 명령을 입력하고 상하 대칭이니까 대칭선은 좌우 중간점 또는 기하학적 중심을 두 번째 점으로 찍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원본 객체는 지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는데 완성이 아니고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왼쪽 위만 정확하게 그렸을 뿐 아래쪽 보시면 이 오른쪽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이 지금 실선이잖아요.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 위에 선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네 번째 선에서 빨간색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미러 명령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몇 번째죠? 저도 헷갈리네요. 네 번째 선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 점이 네 번째 선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자, move 명령어로 여기 끝점에서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쪽으로 위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솔리드 해치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또 그립박스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끝점으로 일치시켜주고 중간점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또 클릭해서 이쪽 끝점으로 위치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위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한 칸만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 선이 실선이니까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얘도 실선으로 만들어주시면 예민하신 분한테는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선택해서 또 여기를 점선으로 만들어줘야 사실은 더 완벽하겠죠. 가장 바깥쪽 선은 파란색이 맺히게 되니까 실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점선은 3개, 실선은 4개.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바깥쪽에 외곽선이 안 보이니까 기왕 하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DR 스페이스바 2번 땅땅 해서 확실하게 외곽선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놈도 그렇네요. 빨간색 하고 나니까 외곽선이 안 보이는데 겹쳐서 그래요. DR 스페이스바 2번 빵빵 하시면 잘 보일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볼 건데 오른쪽 위도 남아있고 근데 오른쪽 아래는 이상하게 잘 됐어요. 미러 명령을 우리가 소가 뒷걸음질 치듯이 했는데 이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건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작업은 별로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왼쪽으로부터 두 번째 선에서 또 빨간색 솔리드가 시작하니까 자, 이번엔 이렇게 변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move 명령을 써도 되지만 여기 끝점을 직접 클릭하셔서 이쪽으로 그냥 가세요. 그리고 여기 끝점도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세요. 이게 바로 스트레치 명령어입니다. 스트레치. 자, 이 중간은 이쪽 중간으로 가져야 되겠죠. 끝점으로.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가주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중간선이 끝점으로 가주고 마지막 이 끝선이 이쪽 끝점으로 가주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 한 칸 비었는지 두 칸 비었는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솔리드가 만나는 지점은 실선이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3개긴 한데 여기 클릭해서 실선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은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서 점선을 선택해서 이걸 점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면 사실상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치 쪽을 명령어 입력하지 않고 그냥 점만으로 끝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죠. 있죠. 그래서 H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안에 빵 치고 스페이스바 2번. 그래서 이거를 빨간색으로 변경해도 되고 빨간색 솔리드 선택해서 매치 프로퍼티로 속성을 특성을 복사하셔도 되겠고요. 자, 빨간색 하시면 외곽선 겹치는 데 없는지 잘 보이는지 최종 확인하시고 예민하신 분께서는 선택해서 DR 명령어 2번 입력하시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수만 참고를 하고 여기에 인출선, 인출문자 또는 지시선, 지시문자 또 치수는 참고만 해서 그동안 그려 왔었는데 일단 최종 확인은 좀 해보죠.
왠지 자신이 없네요. 아, 여기 외곽선 또 안 보이네요. 선택해서 DR 명령으로 2번 땅땅. 예, 그럼 거의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치수만 참고를 해왔는데 이 선은 사실상 진짜 굵기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확인해 보시면 이거는 편의상 제가 옵셋의 거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작성한 것일 뿐 이게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 국기를 통해서 2학기 또는 이 캐드 중급편으로 나아갔을 때 처음으로 다루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뭐 정도 되냐면요. 한 4가지 명령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잘 오셨으니까 치수도 기왕이면 작성하시면 좋고 불필요한 선은 지워도 좋지만 꺼놔도 좋잖아요. 꺼놓는다라는 건 투명 비닐을 뺀다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한데 제가 여기 오른쪽에 도면층 특성관리자라는 거 넣어놨거든요. 자, 이게 LA라고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레이어라는 거의 단축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0번 이름 클릭하고 엔터 한번 딱 누르면 도면층 1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색상도 지정하고 선 종류도 지정할 수 있지만 제가 중급편에서 강의를 할 땐 되도록이면 색상만 지정하고 불필요할 땐 꺼놔라 또는 동결시켜라 이런 말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켜기와 동결로 되어 있긴 한데 자,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이 초록색의 점선은 사실상 안 보여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운다? 나중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컨트롤 1번 단 한 번도 안 썼죠 여태까지. 자율연습도면 14-1번 하면서 자, 그래서 초록색에 해당하는 점선들을 전부 여기서 만들어 놓은 도면층 1번으로 위치시키고 지금은 당장 불필요하니까 이걸 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선택하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근데 우린 초록색의 점선이라는 특성을 이미 이 화면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선택 푸시고 여기 예전에 신속 선택 이 아이콘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게 마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전체 도면에서 색상이 초록색인 거 마지막에 선택된 값이 꼭 여기 나오거든요. 혹시 초록색으로 안 나온다면 우리가 초록색의 점선만 선택할 거니까 자, 여기를 꼭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전부 초록색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시에서 이 도면 환경을 설정할 때 화면을 구성할 때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불렀던 공간으로 바꾸고 저장하자 했었는데 이제 기초편 마지막이니까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냐 특성 도구막대는 사용해 봤는데 그래서 중급편 때 바로 이 도면층 레이어 도구막대와 여기서 보이는 스타일 도구막대란 거 이 2가지를 또 위주로 사용하려고 하고 또 다른 명령어가 나오게 된다면 단축 명령어로 지정하기 힘들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더 올라간다면 도구막대를 교체해서 또 사용해 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앞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로 얘기하면 프리퀄, 번외편 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4-2번은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썸네일을 그렇게 달아두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초록색의 점선 선택하셨으니까 이거 여기 컨트롤 1번에서도 바꿀 수 있고요. 레이어 도구막대 여태까지 잘 켜 오셨다면 이 레이어 도구막대를 클릭하시고 도면층 1번으로 바꾸면 초록색은 그대로 남는데 도면층 1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ESC를 눌러서 선택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다시 선택을 해보면 초록색이긴 한데 이제 도면층 1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도면층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이 또 중급편 때 나오긴 하겠구나. 근데 왜 기초편은 여기서 끝내느냐? 레이어를 몰라도 사실 이런 걸 작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산업 분야에 따라서 또는 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 객체가 큰 거를 작성해서 복잡한 객체, 다양한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익숙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녹화해둔 동영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많은 걸 원하신다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제가 중급편으로 다시 유튜브 통해서 찾아뵐 테니까 자, 얘기하다 말았네요. 점선 필요 없잖아요. 이쪽 가셔가지고 이거를 켜기를 전구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쪽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서 클릭을 하면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다. 왜? 점선과 일점세선은 가상선이나 수문선이니까 표현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면 작성의 효율화 또는 정보 인지의 제고를 위해서 그래서 이 레이어란 것도 사용하고, 그 다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글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편에서는 DT라는 명령어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문자 시작점 클릭하고, 이것도 그리기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DT라고 먼저 입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T로 놓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동영상에서 계속 T라는 단축 명령어는 트림으로 썼으니까 저는 이걸 그냥 DT로 지정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객체의 크기가 세로의 길이가 360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어 창을 보시면 d텍스트, 이게 단일행 문자거든요. 2.5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리고 회전 각도는 지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엔터 치고, 여기에다가 한영키 전환해서 영국 국기 이렇게 치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엔터 딱 누르면 d텍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그리기 명령어로 그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치 선 종류에서도 봐왔지만 특성창에서 이거 내용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거 명령어 나중에 통해서 글꼴을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스타일이라는 명령어 입력을 해볼게요. 자,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 도면층과 사실은 비슷한 건데 이거를 제가 글꼴을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으로 변경해서 제가 직접 사봤던 이 타이포 곰이랑 토끼랑 이거 한번 써볼까요? 클릭하고 적용하고 닫기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또 수정할 수 있어요. 영국 국기. 그래서 이렇게 폰트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색깔도 다 조정 가능하고, 여기서 도면층도 조정 가능하고, 글자의 높이도 크기를 의미하는데 이걸 5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 땅 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또 할 거고, 거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치수로 완성하는 방법. 도면의 완성은 사실상 치수에 해당하는데, 이렇게만 하고 프린트를 잘 해도 축척에 맞게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치수를 작성하지 않는 산업 분야도 있어서, 그래서 기초편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치수는요 좀 복잡해요. 저는 이걸 단축 명령어를 놓고 쓰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세로 치수 이렇게 하면 객체의 크기마다 이 축척이란 걸 사용해서 이 치수에서 크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이 캐드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사용자 이쪽 버튼에서 없애버렸던 자동 축척이나 주석 축척을 사용하면 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키워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껏 수직 치수 만들었는데 이거 확대해보면 정말로 36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탠다드에 곰발자국이 뜨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프린트하는 축척에 따라서 치수의 스타일이란 값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급편에서 따로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왼쪽과 같이 보이는 이렇게 크게 치수를 보여주고 싶다면 나중에 DST 명령어, 아마 여러분들은 D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치수 스타일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스타일이란 말이 문자 스타일도 있고, 캐드에서는 이 치수 스타일도 있고, 색상에 따라서 선의 두께를, 출력되는 두께를 조절해주는 플로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치수 스타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ISO 25 UN 기구에서 정한 곳, 자, 그래서 여기 수정 버튼 누르고 제가 기호 및 화살표 이거를 닫고 채움 대신에 뭐 점으로 바꾸면 이렇게 쉽게 바뀐단 말이에요. 화살표 크기도 2.5가 좀 커서 제가 뭐 1로 하고 싶다 그러면 1로 하는 거예요. 선 색상을 보통 치수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치수 문자까지 합쳐지게 되는데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빨간색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여기서 변경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중급편에서 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문자에 가면 문자 높이, 치수 문자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문자 글꼴도 스타일이란 거 통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5 그대로 놔두고 싶다. 그럼 마지막에 탭이 여러 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여기도 자세하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해놓은 값에 모두 곱하기 몇을 할 거냐를 정하시면 돼요. 지금은 문자가 기준으로 하자면 2.5 크기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맞춤 탭에서 전체 축척 사용값을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실제 치수 문자는 2.5 곱하기 10을 한 값 25로 나오게 되는 거죠. 좀 크게 보이긴 할 거예요. 자, 제가 확인 버튼 누르고 닫기 하면 이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면이니까 이런 뭐 타이포 글꼴 그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해놓고 나면 나머지 것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 때에도 쉽게 이 치수라는 걸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확인해 보시라고 디스트 명령으로 그냥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학기 때 또 다른 사항을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글자 작성하는 명령어도 알려드렸고, 보고서처럼 하고 싶으면 MT라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여기서 뭐 자율 연습 도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영역을 직접 지정해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또 쓸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중급편이 기대되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지금 현재까지 한 능력만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 잘 따라 오시고 실습을 하셨다면 현재까지 실력만으로도 그 어디에서나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CAD를 교육한 학생 수가 벌써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다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부로 유출된 동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 신구대학교 환경교육과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부단한 연습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 자기만의 습관을 들이는 것, 특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왼손만으로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절대좌표나 상대좌표 입력할 땐 오른손이 잠깐 키보드로 넘어오는 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동영상이 좋은 게 뭐겠어요? 유튜브가 좋은 게 뭐겠어요? SNS가 좋은 게 뭐겠어요? 예, 다시 한번 돌려서 1.5배속, 2배속으로 돌려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기술을 잘 정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국 국기 그렸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려봐야 되겠죠. 가로대 세로 비율이 3대인데 잠시 쉬었다가 자율 연습 도면 14-2번 태극기로 대망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번 자율 연습 도면 마칠게요. 감사합니다.